안녕하세요. 자미타고TV의 치양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1969년 음력 4월 1일 유시생 여성분이 출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주변 환경의 출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생일에 의해 정해지는 출발점이자 좌표로 인해 삶을 사는 방식과 경로가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알아봤던 명궁 천이궁이 명천선, 재백궁 복덕궁이 재복선, 부처궁 관록궁이 부관선은 나이 재능이자 성향에 관련된 출발점이라면, 부모궁 지례궁이 부지선은 부계와 이로 이어지는 질병 또는 유전자를 의미하고, 형제궁과 노복궁은 형제, 자매, 어머니 등을 의미하는 모계와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가족 외의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자녀궁과 전택궁을 잇는 자전선은 자녀, 제자, 내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김한선님과 같은 가수에게는 의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과 집안을 의미합니다. 첫 대안과 두 번째 대안은 내 안의 재능과 성향보다는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환경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어린 시절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농사에 비유하면 환경은 밭이고 재능과 성향은 씨앗이니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궁에 장한 천상은 밝기도 약하고 별 자체가 주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 별이다 보니 나를 상징하는 명궁과 복덕궁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 가계를 대표하는 형제궁은 부모궁에 비해서 상당히 강할 뿐만 아니라 명궁에 비해서도 강력합니다. 형제궁에 위치하고 있는 무곡 탐낭의 밝기 자체가 일단 엄청 밝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미두수의 별의 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미두수는 하늘의 천체를 모방하여 만든 이론이다 보니 위치별로 별의 밝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별의 밝기는 별의 힘이 크기를 의미합니다. 별의 밝기는 밝은 순서대로 묘, 왕, 지, 평, 한, 함 이렇게 6단계가 있습니다. 형제궁에 있는 무곡 탐낭은 둘 다 묘로 제일 밝은 별입니다. 하지만 이들 별은 밝기도 밝기이지만 선천의 무곡록, 탐낭 화곤처럼 선천의 녹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곡은 재성인데다가 또 돈을 의미하는 녹이 붙어 있어 돈에 관한 상당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탐낭은 탐욕의 별인데 여기에 선천의 권이 붙어 있으니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권력이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보, 오필, 문창, 문곡과 동궁하거나 대궁에서 보고 있으니 형제궁은 돈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 또한 막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미두수에서는 지위와 재능을 상징하는 별이 8개가 있는데, 이들 중 삼태, 팔자, 태보, 봉고, 용지, 봉각이 형제궁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중을 의미하는 태양, 태용 또한 형제궁을 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 이 명반은 형제궁을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한선님의 경우 너무나 유명한 이모가 당연히 형제궁을 의미하겠지만, 1969년 음력 4월 1일 유시에 태어난 다른 여성분은 형제궁이 어떻게 구체되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의 형제궁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궁의 가장 큰 문제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 형제궁이 무곡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천의 형제궁은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대안이 바뀌면서 나의 부처궁이 되고 나의 자녀궁이 되고 또 재별궁이 되기 때문에 선천의 형제궁이 강력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성인 무곡록은 행동의 별, 짧은 생각의 별, 고독 단절의 별로 불리며 형제와의 재적 다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탐욕의 별인 탐낭까지 함께 있으니 명반의 주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제궁의 탐욕도 커져 결국은 재적인 다툼이 시간여행 중 한두 번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궁의 힘이 형제궁에 비해 강력하면 이를 극복하고 다툼에서 이겨 재산을 지켜내겠지만, 이 정도의 형제궁이면 만약 형제궁을 상징하는 이와의 재산상의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궁에는 칼을 상징하는 경향과
나에게는 이루지 못한 문서를 상징하는 문공 화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한선님은 미모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선님과 같은 출발점을 가지신 분이라면 분명 한 번은 형제로 대표되는 사람 또는 단체와 재적인 문제로 다툼이나 송사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무리 단속해도 겪어야 할 일은 겪겠지만 그의 규모는 축소시킬 수가 있으니 가까운 지인과의 돈 거래 시 확실한 구제 수단을 확보한 후 거래를 진행시키시길 조언드립니다. 형제궁의 대궁에 있는 노복궁도 만만치 않은데 노복궁은 공궁으로 문창, 문곡, 화기가 위치하고 대궁에서 들어오는 탐난과 더불어 탐장, 참고, 작사, 전도, 궁골 세신의 합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인연복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복궁은 결혼 전에 인연을 상징하기도 하니 노복궁만을 보면 연애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인 또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조금은 힘이 없는 부지선과 엄청 강력한 형노선에 비해 자전선은 오히려 평범합니다. 물론 자미두수의 제일 큰 별인 자미가 전택궁에 위치하여 천무천수등과 동궁하고 있으며 천이궁이 있는 인궁과 암합하고 있으니 내 몸을 쓰는 재능은 전택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외가적으로 민소춤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 계시고 사촌 중에 이를 계승한 분도 계시다니 김한선님이 댄스 가수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시간의 경로가 바뀌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김한선님은 외가 쪽의 춤의 재능을 물려받아 댄스 가수의 길을 갔지만 같은 출발점을 가진 또 다른 여성분은 어떨까요? 스포츠 재능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지적인 재능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으니 삶의 일을 통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녀궁입니다. 천부가 록을 보지 못하고 대살성 중 하나인 타라와 동궁하고 백고 상문 등 자녀의 복이 박함을 의미하는 잡성들과 동궁하며 삼방에서 문곡 화기를 보니 그렇게 좋은 자녀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성에서 들어오는 무공록, 탐랑하고 자보 오필은 대궁에서 들어오는 자미와 만나면 엄청 뛰어난 자식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라와 천마는 결종말을 의미하니 이분이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였으면 한두 번 정도 유산을 하였거나 여러 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없을 정도로 나쁜 자녀궁은 아닙니다. 김한선님은 피를 이은 자녀 대신에 그녀가 부른 노래를 남겼지만 자녀를 힘들게라도 낳으신 분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한선님이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를 가지고 계시듯 그분들도 상당히 뛰어난 자녀를 두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신 분들조차도 주변의 환경인 형제, 부모, 전택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댄스 가수가 스포츠 선수나 문화예술 방면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피를 이은 자녀가 나의 노래나 작품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다음 시간부터는 매 10년씩 변화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간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로의 시간여행의 제목에 맞게 최종적으로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에 끝나는 정축대안에 겪게 될 대략적인 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